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당연하게도 수급입니다. 사는 분, 제가 분이라고 했습니다. 분은 없고 파는 놈만 많아서겠죠. 그렇다면 누가 파는 놈일까? 알고 아닌 미국, 거세력형, 이거 매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촬영 시각은 7월 9일 낮 12시 10분입니다. 이 세력 형님들의 매도가 너무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비트 가격을 보면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5월 말부터 내내 떨어졌어요. 계속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 6월 떨어지고 7월도 떨어지고, 안타깝습니다. 요건 일봉이에요. 요 며칠 사이에 와, 이 장대 음봉 빨간색, 한국 차트에서는 빨간색이 좋은 건데 사실 제가 바이낸스에서 갖고 왔거든요. 해외 거래소 차트에서는 이 빨간색이 아주 죽음의 색깔입니다. 제가 시간봉으로 갖고 와봤어요. 7월 이후로 보니까 계속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일륜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53,000달러를 지지선으로 일륜적 반등이 나와서요, 다시 올라가다가 저항선에 부딪혀서 다시 떨어졌는데 역시나 말씀드린 그 일륜적 반등 53,000달러 선 지켰습니다. 54,000달러 선에서 반등 나왔다가 또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와서요, 지금 현재 약 56,000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7월달 전통적으로 보니까 코인이 강세를 보인 달이 맞았다라고 해서 제가 약속의 달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약속의 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당연하게도 수급입니다. 사는 분, 제가 분이라고 했습니다. 분은 없고 파는 놈만 많아서겠죠. 이 세력 형님들이 안 사고 있고요, 이 세력 놈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파는 놈일까? 누가 파는 세력 놈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들 그렇게 짐작하시겠지만, 네, 마운트 곡스 상환입니다. 마곡 채권자들 대충 한 14만 개 정도 물량을 들고 있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14만 개의 물량이 각자의 채권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 채권자들은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받냐? 아닙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받는데요. 거래소는 총 5개 거래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비트스탬프, 크라켄, SBIVC, 비트뱅크, 비트고가 있습니다. 그 이제 거래소가 이 비트코인을 받잖아요. 마운트 곡스 파산 관제인으로부터요. 받으면 비트스탬프는 60일 안에만 그 자기 고객들한테, 마운트 곡스 채권자, 개개인 채권자들한테 주면 되고요. 크라켄은 90일 내에, SBIVC는 14일 내에, 비트뱅크는 14일 내에, 비트고는 20일 이내에 주면 됩니다. 드디어 마곡 채권자 상환이 시작됐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분배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언제냐면 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제가 있는 곳 시간으로요, 4일 밤 11시 30분경에 채권자 상환이 시작됐다라는 요 문서가 나왔거든요. 이게 뉴스로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4일 밤 11시 30분경, 그럼 여기가 4일이고 여기가 5일이니까 요때쯤에 상환이 시작됐다라고 공식적인 문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보자면 이미 일찌감치 7월 3일 동부 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환을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파산 관제인이, 마운트 곡색 파산 관제인이 채권자들한테, 그것도 정확히 채권자가 아니라 그 담당 거래소 5곳한테 이제 물량을 서서히 보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 가격이 급락하는 이 시점에는 진짜로 비트코인을 받은 개인은 없습니다. 자기 지갑으로, 거래소 지갑이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을 받은 개인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팔겠어요? 여기 하락은 마운트 곡스에서 받은 물량을 개인들이 던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운트 곡스 물량이 나올 것 같다라는 투자 심리 압박 때문에, 투심 악화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매도가 나올 수가 없는데도 가격이 하락한 건 결국 가격은 마곡 물량의 실제 매도가 아니라 매도 가능성에 따른 투심 악화 때문입니다. 일단 47,229개의 비트코인이 외부 주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갔을까를 봤습니다. 자, 비트뱅크 같은 곳으로요, 1,544개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가 그 다음에 이체를 했고요. 일단 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14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뱅크 상환 기간 채우지 않고 비트코인을 즉각 고객들에게 입금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14일 내에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비트뱅크 사용자들 다, 야, 우리 다 받았어요 라고 했어요.
SBI 그리고 SV 여기는 14일 이내에 준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비트뱅크도 14일이고 SBI, SV 트레이드 여기도 14일입니다. 특징이 뭐냐? 두 개가 다 일본 거래소입니다. 자, 일본 거래소는 아무래도 빨리 처리를 해줍니다. 이게 정확히 제가 뉴스를 보지 못했는데요. 이게 더블록 기사입니다. 더블록 그 최근 기사에 따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마운트곡스 파산 관제인이 이미 47,229개의 비트코인을 일본 거래소인 비트뱅크와 SBI VC 트레이드에 보냈는데 이들 거래소는 할당된 자금을 최대 2주가 아닌 몇 시간 내에 분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비트뱅크로 이체가 됐고 그리고 이미 비트뱅크 채권자 사용자들은 이미 받았다. 비트코인 받았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비트뱅크를 포함해서 같은 일본 거래소인 SBI, SV 트레이드 역시 비트코인을 받았고 이미 그걸 두 개를 합치면 총 47,229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됐나요? 이미 개인들 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개인들이 팔지 안 팔지 이건 개인들 마음이겠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남은 건 어디 있냐? 5개 거래소 가운데 일본이 아닌 비트스탬프 여긴 60일 이내인데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내까지 주면 되지만 60일 안에 우리 즉시 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크라켄은 90일 이내 주겠다라고 했고요. 비트코인 20일 이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뭐 비트스탬프도 그렇고 크라켄 비트코 역시 파산 관제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으면 아마 곧바로 사용자들한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눠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4만 개의 비트코인 가운데 이미 4만 7천여 개는 분배가 완료된 상태고 남아있는 건 얼마냐? 9만 4,771개가 남았습니다. 자, 이게 거래소로 가서 사용자들에게 분배가 돼서 사용자들이 팔지 말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현금이 급한 사람 그리고 비트를 팔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안 받고 현금으로 받았으면 이미 모든 채권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분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다 현금 상환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현물로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물로 받은 사람들은 조급하게 매도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부는 팔 수 있겠지만 전량 시장가에 매도를 내놓는다거나 이런 식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용자들 마음입니다. 두 번째가 누가 파냐? 파는 놈 누구야? 독일 정부입니다. 아, 독일 정부 추정 주소가 거래소에다가 이체했다. 익명주소를 이체했다. 어디 뭐 MM업체에다 이체했다. 이런 등등의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MM업체도 이체했고요. 거래소로도 이체했고요. 여기 플로우 트레이더스 역시 MM업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체를 쫙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봤더니요. 8일에만 5,650 비트C를 이체했는데 비트 스탬프에 1,400개 갔고요. 코인베이스 900개, 크라켄 900개, 플로우 트레이더스 등 MM업체에 2,450개가 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체를 했고 다시 2,480개를 중앙화 거래소로부터 수령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을 보고서 혹자는 독일 정부가 물량 팔면서 또 한쪽으로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네? 그러니까 의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독일 정부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때려가지고 고점에 판 다음에 자신들은 고점 매도 그리고 자신들이 매도해가지고 가격이 하락하면 저점에 다시 산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셨는데요. 그건 아니라 이게 팔려고 갔다가 안 팔려서 걷어들인 물량이 아닌가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루건체인이 결론적으로 총 12,366개를 매도했다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럼 독일 정부가 들고 있던 약 5만 개의 비트코인 가운데 현재 남은 건 27,461개가 남은 상황이고요. 독일 정부 말고 각국 정부가 들고 있는 물량들이 또 있잖아요. 총 178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입니다. 수량으로 따지면 약 56만 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약간 늦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만 개 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 약간 빠지고 하면 대충 한 50만 개 넘게 정부가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미국이고요. 지금까지 미국의 매도 패턴을 보자면 가격이 떨어지게 시장에서 시장가로 매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독일 정부 매도세에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하락했냐? 거래소로 직접 입금을 해서 거래소에서 그냥 던졌습니다. 던지다가 가격이 떨어져서 매도 체결이 안 돼서 다시 물량을 걷어들인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7,461개가 남은 상황인데 장외 물량이 소화가 안 되니까 독일 정부처럼
거래소로 들고 와서 매도를 때려버리니까 가격 급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독일 정부가 매도한 물량이 어찌 보자면 그렇게 크지 않은 물량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락한 이유는 거래소에서 직접 매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채굴자 매도입니다. 채굴자 매도세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크립토컨트 기고자가 했고요. 채굴자 항복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팔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지지선은 47,000이다 라고 윌리 우가 말을 했을 정도로요. 네 번째가 고래가 팔고 있습니다. 제가 불안한 게요. 자꾸 굉장히 오래된 10년 이상 된 휴면 주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소가 활성화됐다라고 해서 이 주소가 거래소로 코인을 입금해서 바로 매도를 때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움직였다는 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고래들이 자꾸 거래소로 대량의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요. 아, 고래들 왜 이러시나요? 게다가 다이아몬드 손이 팔고 있습니다. 장기 홀더들이 팔고 있어요. 보통 단기 홀더들이야 잠깐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마음이 심란하기 때문에 들고 있는 코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홀더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장기 홀딩 했다는 얘기는 저점에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자가 팔고 있다? 이것도 역시나 매도 세력 중에 하나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 불안한 부분입니다. 고래 포함 개인들이 자꾸 거래소로 물량을 보내서요. 인투더블록이 따르니까 이번 주에 주요 거래소로 보낸 물량이 17.3억 달러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각각 4개 매도 주체별로 한번 그 여파를 예상해 보자면요. 일단 마운트 곡스 상환입니다. 그 여파로 약세장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웨일와이어 소속 애널리스트가 분석했습니다. 이분은요, 저와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분의 분석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마운트 곡스 상환 물량의 99%가 매도될 거다 라고 보는데 몇 주에 걸쳐 이 물량이 모두 시장에 나온다고 상상해봐라. 현재는 이를 상쇄할 만한 별다른 호재도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해서요. 마운트 곡스 상환 물량의 99% 그러니까 14만 개가 모두 시장에 쏟아져 나올 테고 그러면 당연히 약세장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반면에 마운트 곡스 상환 부담은 선반영됐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마운트 곡스 파산 관제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서 사용자들에게 비트코인 분배를 끝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비트뱅크의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분석했냐면요, 이미 마운트 곡스 상환 부담은 선반영됐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 분배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락은 나왔거든요. 왜? 마운트 곡스 물량이 시장에 나올 거야 라는 불안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매크로가 다시 중요할 거야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UX, CO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장이 마운트 곡스 물량을 흡수할 거야. 장기적인 영향은 덜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한쪽은 약세장으로 이제 전환될 거다라고 했지만요. 또 다른 의견들은 이미 선반영됐고 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운트 곡스로 인한 불안감은 이제는 해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독일 정부 매도 물량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웨일와이어 소속의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분은 대체로 다 부정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의 실제 수요를 테스트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실패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독일 정부가 5만 개를 들고 있고 지금까지 약 2만 3천 개인가요? 이걸 팔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들고 있는 5만 개 팔아가지고 그 돈을 좀 현금화해서 그럼 뭐 국고로 환수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실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해 재정적 안정성과 보안을 평가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독일 정부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어떤 자산인가에 대한 테스트를 실제로 해보려고 자기들이 들고 있는 물량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테스트 결과는 어땠나요? 테스트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25% 하락했고 구매자가 충분하지 않자 48%에 가까운 오더가 거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테스트는 실패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얘기는 뭐다?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이상 자산으로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긍정적인 건요. 아까 제가 27,000개 정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속도대로 팔고 있다라고 하면 이틀 안에 잔고가 소진된다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자면 테스트 차원에서 이미 매도가 끝났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게다가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정부들이 178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물량을 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독일 정부가 파는 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들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와, 이제 정부들이 팔면 정부가 각각 비트코인을 내놓으면 코인 가격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걱정하는데 그거 아니다. 정부 매도가 현재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채굴자 매도인데요. 채굴자 항복이 진행 중이다라고 했잖아요. 채굴자 항복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는 그때가 바닥이다라는 겁니다. 채굴자 항복이 임박해서 다시 말해서 바닥이 임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제가 오래된 물량이 자꾸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인투더블록이 봤더니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30%는 5년간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래된 물량이 간혹 움직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5년 이상 움직이지 않는 물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점, 비트코인 지지층이 견고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고래가 판다라고 하는데요. 주기영 대표에 따르면 작은 고래, 그러니까 고래 중에서도 진짜 큰 고래가 있고 작은 고래가 있잖아요. 작은 고래는 롱 포지션 매집 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5일 자체만 놓고 보자면요. 5일날 비트코인 반등이 나왔었죠. 53,000 무너지는 거야 싶었는데 반등이 나왔습니다. 5일날 거래소에서 4.6만 비트코인이 출금이 됐습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출금됐다는 얘기는 강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파는 놈 누군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비트코인 과연 지지선인 건지 이번에 확인한 거 맞는지 더 떨어지는 건 아닌지 앞으로 계속 투자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